네, 반갑습니다. 성경적 한의학 116번째 시간, 오늘은 수면은 황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면은 황제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죠. 눈꺼풀이 내려올 때는 감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를 내는 것도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수면은 황제다. 그 황제, 그 강력한 힘이 있는 황제를 어떻게 잘 우리가 조절할 것인가. 잘못하면 난폭한 폭군이 될 수도 있는 그 황제를 어떻게 잘 한번 다스려 볼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하다고 합니다. 피로하다고 약을 먹으러 오는데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필요한가 알아봤더니 대부분 수면 부족으로 왔습니다. 수면 부족. 물론 우리가 교과서상으로는 7, 8시간을 자야 된다. 이것이 제일 몸에 좋다라고 다 되어 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못 자면 잠 부족 때문에 오는 피로감, 피로가 쌓이기 시작해서 사람을 걷잡을 수 없이 만듭니다. 도무지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거죠. 임상적으로 볼 때에 피로한 상태가 일주일에 나흘 이상 계속이 되면은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가 되는 것은 피로독이 쌓이는 것인데 피로독이 간에 쌓이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장기가 간 아닙니까? 간. 그래서 너무 과로해서 피곤한 것도 있고 간의 기능이 약해져서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해서 수면 부족으로 피로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 기능도 멀쩡하고 다 좋은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자서 생기는 피로감. 잠 못 자면 큰일 납니다. 잠 못 자면 야단 납니다. 수면은 황제다는 말은 황제는 절대로 자기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잃어버린 수면 시간이 있으면 어디 가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운전하다가도 찾아오고 일하다가도 찾아오고 밥 먹다가도 찾아오고 수면은 한번 빼앗긴 거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지 그냥 놓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밤에 잠잘 때 잠을 못 잔 사람은 어떠한 시간에서든 그 잠을 자야 되게 그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수면은 황제라고 하면 아주 무서운 말이 있는 것이죠. 수면을 얘기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과 질입니다. 아까 잠자는 시간 7, 8시간, 7, 8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면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잠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잠자는 동안에 단백질 합성이 되고 잠자는 동안에 또 신진대사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보통 저녁을 일찍 주고 밤 9시 이전에 다 자게 하지 않습니까?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면은 잠자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져서 빨리 병이 회복이 되고 수술 자국이 빨리 완쾌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잠자는 양, 수면의 시간과 비만과도 상관이 있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는데 수면을 하루에 7, 8시간 정도 취하면은 가장 비만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이 안 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면을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자면, 잠을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자면
비만율이 5%가 된다 그랬고, 잠을 4시간밖에 안 자면 무려 73% 비만율이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잠을 많이 안 자면 살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롱 슬리퍼라 그러죠. 잠을 많이 자면 죽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잠을 많이 자는 롱 슬리퍼들은 잠을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심장병 발병률이 2~3배 높다 그랬습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은 오히려 심장에 타격이 갑니다. 그래서 심장병 발병률이 2~3배나 높다.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자도 좋은 것이 아니고 너무 적게 자도 좋은 것이 아니고 적당히 자야 되는 것이죠. 7, 8시, 7시간 내지 8시간을 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기본. 생활의 기본인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회사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밥을 먹고 9시 뉴스를 보면은 처음에는 긴박한 뉴스가 막 나오기 때문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막 들어봅니다. 한 15분쯤 딱 흐르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뉴스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용어도 어렵고 저게 잘했다는 말인지 못했다는 말인지 판단도 안 쓰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딱 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소파에 누워서 그대로 9시 반쯤 되면은 살짝 졸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잠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대로 살 자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5시나 일어나가지고 보면은 적어도 이 시간에 7시간 내지 8시간 자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양질의 수면입니다. 양질의 수면. 우리의 바이오 리듬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잠이 오게 되어 있고 잠을 자면 또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수면의 양도 채워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딱 뉴스를 보다가 잠깐 졸다가 뉴스 끝나면 다시 눈을 떠서 이제 드라마를 켜면서 이런저런 밤에 간식들을 먹습니다. 주전부리를 하다 보면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아주 골든타임이 됩니다. 이 골든타임에 잠자는 것은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은 잘 안 자죠. 절대로 안 자죠. 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자면 무슨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그냥 보내다가 보통 밤 12시 넘어서 1시 사이에 자게 됩니다. 자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요?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7시에 일어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6시간 내지 7시간밖에 자는 거죠. 보통 현대인들이 5시간에서 6시간밖에 못 잡니다. 많이 자야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5시간입니다. 이 정도의 잠을 자면서 하루를 또 견디내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한데 수면은 황제인데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는 황제가 어디서든 그 시간을 빼앗아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밥 먹다가도 자고 운전하다가도 졸고 무엇보다도 피로가 쌓이면은 무슨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할 일은 많이 있는데 일이란 것은 항상 새롭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처리해버려야 그 다음 일을 또 하고 할 텐데 하나의 일을 만나서 처리를 못하고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미루면 또 다음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막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피로가 생기고 쌓이면은 아무런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것이 결국 수면과 상관이 있는데 수면은 결국 수면의 양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 그래서 밤에 충분히 자놓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눈도 멀뚱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피로도 없어지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세수하고 손발 씻고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나면 피로가 50% 이상 싹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잠 푹 자고 나면 언제 피로했느냐는 듯이 또 깨끗하게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해가 바뀌고 날이 뜨면은 다시금 비비달리하게 액티브하게 전장에 싸우러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수면이 잘 안 되면 피로가 쌓여서 건강을 잃게 되고 아무런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나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낮잠으로 좀 보충을 해야 됩니다. 낮잠, 냅핑이라고 그러죠. 시에스타라고도 하는데, 낮잠은 밤에 1시간 못 잔 것은 낮에 10분이고 2시간 못 잔 것은 20분이고 3시간 못 잔 것은 30분이겠지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잠깐 이렇게 냅핑, 낮잠을 자는 것은 밤에 부족한 수면을 도와주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잠은 30분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낮잠을 30분 넘게 자면 오히려 머리가 아파지고 몸에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잠은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은 기본이고 잠을 잘 때 잠의 질도 중요합니다. 질. 의학적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밤 12시 이전에 자는 2시간의 잠은 그 이후에 자는 4시간의 잠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밤 12시 이전에는 잠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잠이 들어 있어야 양질의 잠입니다. 양질의 잠. 좋은 잠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잠. 질이 좋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리듬이 12시를 딱 이렇게 넘겨버리면 아무리 잘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긴 밤은 말똥말똥하게 막 보내게 되고 억지로 약을 먹고 자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잠의 질이 아주 나쁜 그런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수면장애지 않습니까? 그런 수면장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면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들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고, 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것이고, 긴 밤을 하얗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천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얕은 잠입니다. 얕은 잠. 얕은 잠은 잤다가 깼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렘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사람들은 한밤중에 꿈을 5번 꿉니다. 5편의 영화를 본다 생각하면 됩니다. 5편의 꿈을 꾸는데 꿈이 꾸어졌다가 마치고 꾸어졌다가 마치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마치고 시작하고 마치고 쭉 이렇게 해서 5편의 꿈, 5편의 드라마가 쭉 이어지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걸 다 보고 나서 송두리째 다 까먹는 사람, 무슨 꿈을 꿨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잤다 그러면 눈 뜨면 아침인 사람, 아주 건강한 숙면을 취한 사람이죠. 그러나 불건강한 사람은 그 한 편의 꿈이 끝날 때마다 깨는 사람, 자다가 깨고 자다가 영화 보는 것이 피곤해서 깼다가 다시 눈 감고 다시 또 영화 보고 또 깼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런 천면, 얕은 잠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있어도 금방 눈이 팍 뜨여지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서 총천년색 칼날 꿈이 쫙 이어지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꿈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꿈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신실한 크리스찬들 중에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보면 그런 분들도 몇 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인데, 꿈을 통해서 오늘도 계시하신다고 해서 꿈을 자꾸 믿고 꿈 그대로 의지하고 꿈을 꿔봐야 알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사실 적지 않아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꿈에 지나치게 해석하면은 꿈 때문에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꿈은 빙산의 일각인데 우리가 평소에 정신 상태가 어떠하든지 신경이 어떠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잠재의식, 무의식, 비의식의 세계가 그대로 꿈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까? 이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거 알레고리컬하게 영해해버리면은, 꿈을 영해를 해버리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꿈은 꿈이다 라고 막 신경 안 쓰고 그래도 지나버리면 좋은데, 사람들은 억지로 꿈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꿈보다도 해몽이 더 좋아야 된다고 한 말도 다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난면이나 불면이나 천면, 이러한 증상들은 한방에서 말할 때는 전부 화입니다. 화가 동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배꼽 밑으로는 따뜻하게 불이고 가슴 위로는 시원하게 물이지 않습니까? 위로는 항상 물, 밑으로는 불. 그렇게 위에는 차와야 되고 밑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은 교감신경 흥분 증상으로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흥분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위쪽으로 열이 차오르면서 화가 오르면서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긴장하고 각성하게 되면 잠도 달아나고 화가 자꾸만 치솟아서 위로 자꾸만 불덩어리가 차오르는 것이죠. 이 불덩어리 때문에 결국 수면장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불 때문에 그렇다. 보통 불이 왜 생기느냐? 불이 생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화가 끓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화가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불을 다스리는, 불 끄기 위해서 물을 부어주는 보수지제를 씀으로 말미암아 이 화를 끄집어 내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잠을 유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면을 유도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맑고 튼튼하고 영혼이 강하면 화가 안 생길 수밖에 없죠. 화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가라앉힐 수가 있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과의 사이에서 화가 안 생길 수가 있나요, 사실은? 어떻게 골치 아픈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은 그런 화가 밑으로 다 가라앉혀지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샬롬이죠. 저는 수면에 대한 최고의 처방은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롬은 평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평강,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평강, 물질 문제에 막힘이 없는 평강, 그리고 영적으로 막힘이 없는 평강. 악한 마귀에게 죄로 인해서 막힘이 없는 평강이죠. 이런 평강이 있으면 사람은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 머리를 대면 자는 사람, 머리를 댔다 그러면 아주 깊은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 차를 타고 가면 목적지를 지나치면서까지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서울, 부산을 오르내리면서 하품 한 번 안 하면 말똥말똥하게 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수면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쓰는 보조제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그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보조제가 있어서 이 트립토판 때문에 그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런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추는 옛날부터 먹으면 참 좋다 그러죠.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잠을 잘 오게 됩니다. 그리고 키위. 이 키위라고 하는 음식은, 과일은 껍질에 양분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껍질을 벗겨내고 먹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겨내고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키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뭐 또 양파도 그러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껍질에 양분이 다 있거든요. 포도도 껍질에 양분이 있는데 껍질을 다 버리고 먹습니다. 사실은 키위에는, 키위 껍질에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이게 풍부한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란 중에서도 삶은 계란, 완숙한 계란에는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차 중에 카모마일이라고 있죠. 우리들이 보통 그 밤에 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커피를 마시기도 그렇고 밤에 뭘 먹을까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수면장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잘 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카모마일을 권합니다. 이 카모마일은 이게 허브차인데 여기는 수면을 촉진하는 그런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주고 수면 시간을 지켜주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영적인 샬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수면 상태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수면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제가 임상을 하면서 쭉 보면은 잠을 잘 자는 사람들,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이런 분들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치매도 덜 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밥도 잘 자셔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을 젊을 때부터 제일 골든타임에 그 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 시간에 골든타임에 수면에게 양보를 하고 잘 줄 아는 사람은 하루에 온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수면의 시간을 빼앗아버리면 자기의 시간을 빼앗긴 황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것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튼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면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